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휴 우리 잘 쉬고 왔는데 네, 조금 더 피곤한 것 같긴 하고요. 시장이 뭐 한 번 빠지고 한 번 오르고 정신이 좀 그러게요. 없네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일단 미국이 한번 빠졌을 때 좀 쉬었기 때문에 네. 간밤에 또 올랐잖아요. 네. 뭘 반영할지 오른 걸 좀 반영하면 좋겠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은 드는데 우리는 쉬었지만 그동안 또 글로벌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부지런히 네. 상황이 좀 돌아갔으니까 그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모셔볼게요. 테이블랩스의 케빈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3분기 마무리하고 4분기 이제 첫 번째로 뵙게 됐는데, 그동안의 미국 주식 시장 리뷰, 우리 시장이 좀 쉴 동안, 네, 새로운 이슈들이 또 계속 나왔으니까 글로벌 이슈 진단 좀 해주세요. 네. 그 원래 월요일 날 하는 거였어서 주간 리뷰를 했었는데 월요일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노는 날이어서 네. 주간 리뷰 안 좋습니다. 해서 예, 예. 그 주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던 네. 그 영국에서 채권 매수하는 네.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한번 지난주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살짝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왔다 갔다 그냥 좀 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화요일 날 노드스트림 1, 2 가스관 초대형 누출 사고. 네. 근데 사고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랬다, 아직도 러시아가 그랬다, 아직도 모른다 그러죠.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예, 예.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별 예. 큰 이슈는 없었어요. 예. 장 움직인 걸 보면. 근데 네. 여기서부터 확 올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개입하면서 실제로 금리 확 내려가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금리거든요. 미국 금리도 확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 확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 얘기했던 중앙은행 개입이 실제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개입이 왜 나왔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왜 나왔냐 부분이 결국은 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그 채권 매입을 왜 해줬냐?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 뉴스예요. 여러 군데 뉴스로 나왔던 LDI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뭡니까? Liability Driven Investment이라 그래서 네.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를 갖다가 해지하기 위한 상품을 해지를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원래 부채 평가라는 게 IFRS 17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 BIS 뭐 이런 거 같은 회계 규정 바뀌면서 부채도 시가 평가하게 바뀌었어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보험사들도 뭐 그걸 해야 된다, 올해부터 한다, 뭐 맞아, 그거 계속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게 예, 바로 예, 이거거든요. 예, 근데 예. 얘네는 지금 유럽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 부채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걸 해지하려고 오른쪽 편에 있는 자산 부분을 갖다가 자산으로 정확히 부채를 해지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파생 상품들을 막 엮어서 롱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파생 상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보유한 국채 부분 2개가 묶여 있는 건데 네. 국채로 이제 증거금을 넣어놨는데 네.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국채 가격이 빠지는데 실제로 평가돼 있는 파생 상품 쪽에서도 또 손실이 더 나는 거죠. 금리 올라가면 손실, 금리 내려가면은 돈 받아서 이제 연기금 줄 돈들을 계속 주려고 해지를 다 해놓은 건데 네. 막 보통 연금은 50년 이렇잖아요. 네. 20살, 30살 때부터 넣어가지고 예. 70살 넘어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를 해지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뭐 줄 돈이 예, 예. 예, 없으니까 투자한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생 상품만 달랑 띄워놓고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였죠. 내려가면은 연기금이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올라갔으니까 연기금이 손해가 손해를 난 보고 거죠. 있죠. 그것만. 평가만으로 보면. 평가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금을 또 넣었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국채의 가격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죠. 예. 이러는 그래서 바람에 결국은 투매가 일어났다. 연기금에서 투매가 일어나니까 중앙은행한테 도움을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늘 예, 담보가 없다. 아니 그냥 우리는 시장에서 네. 그냥 그 국채 그 길티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져서 그게 그냥 아니라 마진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야. 연기금한테 네. 걸린 마진콜이 나왔기 때문에 30년짜리가 100bp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 그때 진짜 30년짜리 100bp는요 20% 20%예요. 예요. 예, 20%. 100원짜리가 80원 되는 거예요. 예, 그 주식보다 더 움직이는 더 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진도 줄어들고 마진 줄어들었는데 마진콜 나오니까 팔아서 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점이 헤어컷이라 그래서 이제 증거금을 100% 잡아주지 않거든요. 긴 채권이니까 저기 가격이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팔아야 100%가 되니까 팔아서 주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완전 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중앙은행이 그래서 100bp 올려주니까 채권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네. 담보 마진콜 안 걸려지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스무스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트리거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게 파생 상품 쪽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제일 네. 무서운 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 리만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결국 구애 거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50년짜리를 30년으로 해지하려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레버리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품 자체가 해지하면서. 네. 근데 2배, 3배인지 10배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막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더 심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군요. LDI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네. 부채 연계 투자. 그러니까 부채를 평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손실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손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 IRF 17이라는 걸 치시면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험사도. 네, 시가평가 다 해야 되니까. 네. 부채 시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해지를 안 했다가는 또 문제가 되니까 해지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진콜이 문제인 거죠. 마진콜의 문제가 된 거네요. 네. 그렇군요. 리먼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CS도 지금 좀 불거졌어요. 그쵸.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얘기가 주가 보니까 정말 많이 살벌하죠. 그 그러니까요. CS 주가 한번 내려갔더라고요. 보여주시죠.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게 CS 주가인데 네. 여기 중간에 여기 올라간 데가 75불인데 2007년도예요.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유럽 위기하면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3.75불. 그러면 시험 75불이 파- 지금 3.75불 된 겁니까? 네. 그럼 뭐 5%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CS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크게 났어요. 2일 날. 네. 어제 그저께죠. 네.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일요일 날 나온 뉴스들이 이제 계속 막 터져서 나오니까 CS 저러다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리만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게 리만 모멘트라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국채가 4%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LDI 같은 것들이 우르르 터지면서 트리거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미국에서도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부채 평가를 하면서 반대편에 저 LDI들을 해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러면 이제 트리거가 되면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블룸버그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들을 중앙 거래소처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중앙거래소 만들었잖아요. 네. CCP라는 거 만든 네. 것처럼 미국도 다 모아서 전부 다 보고해라.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채권들을 어디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드는 약간은 테스트를 해본 느낌? 네. 얘네들이 뭐가 딴짓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테스트해본 느낌. 유럽은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리만 때 한번 했는데 금융기관이 똑같은 일로 똑같이 당할 것 같지 않은. 근데 CS는 지금 리퀴디티가 시장에서 그쵸.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나빴다고 봐야 되나요? 비즈니스가 나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비즈니스가 이렇게 계속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계속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융기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계 쪽은 전반적으로 저 모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CS만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뱅크도 문제라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은행들이 발행한 영구채들 같은 경우는 쿠폰도 되게 높아요. 네. 금리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제 채권들 발행하게 해가지고 건전성 유지하게 해주고 하는데 결국 수익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점점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CS는 이제 프라이빗 뱅킹 쪽에 되게 강점이 있는 은행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들을 만들어서 CS
그러니까 그 PB 고객들한테 팔려고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S는 프라이빗 뱅킹하고 네.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뱅킹 두 개를 한다. 같이 하고 네, 있죠. 네. 예, 같이 하고. 특히 유럽계는 다 그런 거. UBS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프라이빗 뱅킹을 하면서 네. 오른쪽에 이제 IB들을 하고 그걸 소싱해서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한테 네. 스페셜하게 주는 이런 느낌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계랑 좀 다른 거죠. 미국은 기업들이랑 뭔가를 하거나 국가들이랑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진짜 고액 자산가들. 예. 근데 고액 네. 자산가가 진짜 고액이잖아요. 기업만큼 고객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만 관리하는 데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상에서는 분명히 다른 데랑은 차이별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CS CEO 울리치 코너라는 분이 나오셔서 은행의 방향을 결정할 전략적 검토 결과를 준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저는 누구는 이제 저걸 망하는 리만 때처럼 뭐 이런 걸 그러게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PB를 파나? 뭐 이런 프라이빗 뱅킹이 이제 굉장히 자기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어 비즈니스잖아요. 예. 뭐 IB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 네. 팔 수도 있는데 비싼 걸 팔아야 되잖아요. 위기 상황에. 근데 지금 누가 사라 그러면 CSIB는 안 사고 이제 그 PB는 살 것 같잖아요. PB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테니까. 그래도 UBS 경우를 보면 프라이빗 뱅킹하고 IB인데 네. IB를 엄청 줄이고 프라이빗 뱅킹을 엄청 키웠죠. 예, 키웠죠. 네. 그리고 그게 자기네들의 강점이니까. 네. 근데 CS도 프라이빗 뱅킹이 더 센지 IB가 센지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CS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잘 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럽계 전체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약간은 저는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지만 약간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국가 따라서.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는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리만하고 CS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예, 네. 큰 차이는 CS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CS에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리만은 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CS는 지금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리퀴디티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리만은 그 망하기 바로 직전도 수익성이 엄청 좋았어요. 바로 전해가 그 레코드 하이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망했는데 2008년에 망할 때 그 버젯이 그 전에 버젯에 막 2배씩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리퀴디티의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은 수익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리퀴디티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좀 비교의 대상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리만 경우에는 금융 위기가 와서 회사가 파산한 얘기고 지금은 한 회사가 지금 좀 약해졌다. 이게 다만 걱정은 회사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유동성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이제 컨선이 있는 거지만 리만하고 비교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 상황. 네네.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리만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LDI가 훨씬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DI는 범금융권이 다 해지한다고 파생상품을 다 걸었을 거고 연기금은 금액 사이즈가 적지가 않잖아요. 모든 네. 국가 연기금들이. 예. 그러니까 국가 보험사들이랑 연기금들이 주로 이제 저 LDI들을 한 건데 그게 과연 이제 CS도 분명히 클라이언트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UBS, CT 뭐 지금 있는 뭐 JP 이런 데들 다 이거 해지하느라고 다 해줬을 카운터파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이제 저게 트리거가 되면 리만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게 세게 트리거가 되면. 그 LDI는 조금 시장에서 들리는 대로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왜 네네. 그러냐면 그 LDI 문제는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네. 그렇죠. 보험사들 엄청 나거든요. 네. 그거 사이즈를 만일에 해지를 했다면 그걸 전부 그 OTC에서 디리버티브로 했다면 그 마진이 어떻게 될지 그쵸. 헷갈리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생각 들 때는 큰 이슈가 되지 않게끔 중앙은행들이 할 거라는 게 리만 때 한번 봤다는 거죠. 봤죠. 예. 얼마나 무식한지. 근데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두 개를 평가를 잘해서 증거금을 끝까지만 잘 끌고 가면 제자리로만 돌아오면은 그럼요. 괜찮아지는 건데 네. 이 상황에서 못하면은 한쪽이 빠그러져서 딴 데도 도미노처럼 나오면은 이제
그 이제 미국의 그 서프라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결국은 한번 쳐서 올려주니까 결국은 그냥 바로 안정돼 버리고 파운드도 안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됐죠. 네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오히려 이제 트리거가 되면 그게 진짜 블랙스완이 되면 저런 데서 나타나서 이제 뭔가 하지 CS가 혼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펀딩을 열심히 해다 가더라와 그랬더니 딴 데는 어떤데 딴 데도 뭐 그 하고는 있지만 CS 정도는 아니래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서 너무 약간 국지적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슈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홍콩에서도 연말에 아주 피바람이 불 것 같다. 무슨 그래요? 비바람이요? 이렇게 다 잘리는 거죠 또. 리만 때 사람 와라락 잘렸잖아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예. 금융기관 사람들이 와 줄어들 것 같은 거죠 이제. 또 한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손실나면은 또 이제 몇 명 줄였어요, 몇 명 줄였어요 이런 예. 거 하잖아요 예. 또. 그러면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의 아, 또 소식통에 의하면 홍콩 쪽에 슬픈 현실이 또 그러니까.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들었어요. 이 얘기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LDI 얘기는 진짜 생각도 맞아요. 못했고 오. 이게 물론 굉장히 작은 이슈일 수 네, 이슈일 수 있는데 있어요. 예. 보통 트리거는 이런 데서 그렇죠. 되거든요. 네.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영국에서. 예.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뉴스랑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나온 뉴스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뉴스들 몇 개 찾아보니까 저 안 해줄 수가 없었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영국이 2, 3일 만에 네. 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그쵸.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감세한. 잘못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일부에서도 네. 영국이 그런 플렉시빌리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은 맞는 거는 같지만 또 이런 이슈도 있었네요. 저 이런 게 무서운 게 뒤에 있으니까 되돌이킬 수밖에 없.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네. 확 일어나니까. 네, 일어나니까. 그렇군요. 이 투자은행의 파생이라는 게 상당히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레버리지니까요. 때마다. 어쨌든. 파생 상품이 정말요. 대부분 레버리지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네. 있고 그래서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하면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던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신문에는 두세 배라고 얘기했는데 저 두세 배 맞냐? 음. 그리고 리만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CEO 나와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망했는데 이러다 갑자기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리만 얘기가 나왔군요. 저는 네. 갑자기 리만 얘기를 하길래 이게 리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랬거든요. 아.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런 거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CS 얘기를 네. 좀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하실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시장 전망이나 네, 어쨌든 마무리를 좀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충 훑어보면 네. 이제 애플이 따라왔고 이제 주간으로는 이제 이렇게 막 색깔별로 있는데요. 월간으로 네. 보시면은 애플이 더 빠졌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그렇죠. 어저께 또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빠져줘가지고 아. 다 같이 13%대로 다 맞췄더라고요. 이제 다 맞췄습니까? 근데 월간 종목을 계속 안 결국 다 맞췄어요. 안 이게 내려온 좋은 종목 거예요? 안 내려온 종목 사각형 큰 애들을 다 맞췄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어저께 네. 테슬라 빠지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뉴스건 뭐건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애플하고 있었다. 테슬라만 조금 안 빠졌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랬었는데 네, 이제 색깔이 다 비슷해졌어요. 그야말로 연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졌어요. 다. 네, 다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 같이 또 갑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같이 또 레벨을 이게 뷰 상태로 보면은 네. 저는 그냥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펀더멘탈 부분은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네. 그러면은 이제 테크니컬로 보면은 그 좀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길게 볼 때 보는 차트인데 매번 보여드렸던 로그 차트예요. 네. 그럼 이 박스권 내에서 코로나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코로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밑에 게 빅스예요. 지난번에 아하. 보여드렸던. 네. 그러면 지금 밴드 내에서 이제 아래쪽 부분에 붙고 있어서 네. 이게 진짜 뚫려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려면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던 LDI 뭐 이런 거 네.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문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밑으로 빠져야지 저렇게 밑으로 가서 아예 하락세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레벨에서 뭐 10월, 11월 정도의 반등 정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급반등은 못 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 뭐
주식들 갖고 계시니까 지금 그렇죠. 손해가 이제 많이 나 맞습니다. 있는 구간인 걸로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잠깐 잊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한다고 아. 하면 네.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저는 그냥 되시나 지금부터 그냥 봅니까? 조금씩 산다. 조금씩 빠질 산다. 때마다 계속 산다. 빠질 때마다 산다. 계속 산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밴들 좀 이제 저런 이제 아까 봤던 블랙스완 같은 게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100%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한 20-30% 남겨놓고 나머지를 나눠서 계속 산다. 네. 그리고 블랙스완 날 때 물타기를 한 번 더 할 돈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뭐 오를 때까지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는 바닥 근처에 있으니까 네. 밴드를 그려서 보시면은 10년, 15년 내로 바닥권 근처에는 있거든요. 지금 약간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네. 2010년 저 로그 차트로 보면 네. 퍼센티지가 맞기 때문에 네. 퍼센티지로 그려놓은 거라서 저거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더 많이 빠져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 네. 금융 위기가 온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 계속 위기를 비교하는 또 온 게 서브프라임 때 느낌은 네. 아니거든요. 네. 느낌상. 그리고 또 98년 위기도 아니고 그런 느낌도 2008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런데 빠지기는 다 빠졌어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lower loss. 그러니까 뭐 1층 밑에 지하실 있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도 창피한 지금 네. 수준에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바닥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지금 뭐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더 내려가니까. 계속 더 네. 내려가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솔직히 많이 빠졌다. 많이는 빠졌다. 네. 예. 그래서 완전한 바닥 그 점을 예측하기는 우린 불가능인데 불가능하죠. 예. 지금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냥 뭐 한 사볼 예를 만한. 들어 5%씩 10%씩 네. 빠질 때마다 계속 사겠다고 하면 여기서 뭐 30% 빠질 것 같지는 근데 않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도 바닥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안 하는 편인데 네. 2150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더하기 빼기를 해봤어요. 3,300이 하이였잖아요. 네. 3,300의 반대는 1,000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베팅하면요. 음. 셋 중에 하나? 3,300이 먼저 올래? 1,000이 먼저 올래? 그렇죠. 내가 먼저 죽을까? 이 세 가지를 해보면 셋 중에 하나는 영원히 안 올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1,000보다는 3,300이 먼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니까 요즘 그렇죠. 워낙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빅스 얘기했지만 빅스가 한번 뜨면은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빅스가 너무 안 떠서 너무 이벤트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도 또 오르는 것처럼 자꾸 올랐다 내리고 이러니까 변동성이 커지지를 못해요. 계속 내려가. 빅스가 안 뜨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게 이게 사실 그거 아주 더 희한한데 그렇죠? 아주 안 좋거든요. 이거 피만 마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미국이 한 2% 정도 오르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계속 빠지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잘못하면 쇼커버링 나오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SQQQ 이런 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숏 가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얘네들 맞습니다. 이러다가 한 방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뭐 워낙 펀더멘탈에서 변한 게 없다. 뭐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얘기도 제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테이블랩스의 케빈 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